저뿐만이 아니고 임차인한테는 아마 더 그게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안녕하세요. 네, 이용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서 보증금이 높은 가게는 피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보증금이 높으면 나중에 팔 때 권리금을 많이 받지를 못한다. 아니면 혹은 권리금을 아예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왜냐면 그 가게를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항상 그 자금의 한계가 있는데 보증금이 높으면 나중에 권리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지죠. 반면에 보증금이 낮으면 권리금을 받기가 수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어제요. 당장 어제 그런 사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영상 중에서 그것을 하나 올렸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국역에 분식집 자리가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 가게가 보증금이 7천만 원에 월세가 500만 원에 임대를 얻고 있었어요. 그래서 권리금을 원래 이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권리금을 한 1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왜냐면은 안국역이 코로나19 전에는 관광객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뭐 인사동 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또 북촌을 가는 길이기도 하고 뭐 삼청동은 약간 뭐 상권이 설악되긴 했습니다만 삼청동으로 향하는 뭐 그런 굉장히 지하철역의 출입 유동량이 굉장히 많은 상권입니다. 많은 역입니다. 안국역이. 그래서 안국역에 현대본사, 현대본사 가는 바로 그 지하철 출입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권리금을 1억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뭐 7천, 6천, 5천에서 4천만 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그저께까지만 해도 보증금 7천만 원에 권리금 4천만 원까지 그렇게 받겠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전면이 두 칸, 그러니까 약 한 7m 정도가 되고 지하철역 출입구 바로 앞에 있고 대기업이 앞에 있고 관광지를 향하는 그런 지하철 출입구역이었기 때문에 권리금 4천만 원이면 그것조차도 굉장히 싼 겁니다. 비록 점포의 규모는 한 14평 정도지만 굉장히 좋은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월세가 500이면 다소 좀 비싸긴 했습니다만 자리가 워낙 좋으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자리였어요. 근데 어제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약간 좀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였는데요. 저뿐만이 아니고 임차인한테는 아마 더 그게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임대 조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건물주가 임차인이 바뀔 때는 우리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뭐 5% 인상되는 그런 조항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 마음대로 올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7천만 원에 권리금 월세 500만 원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월세를 550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은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인상은 1억 2천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월세가 500에서 50만 원 인상이 됐으니까 한 10% 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인상하게 되면 보증금만 58% 인상을 한 거고요. 월세가 10% 인상을 한 겁니다. 이거를 환산 보증금으로 하면 그러니까 보증금이 그럼 1억 2천이고 월세가 550만 원이니까 월세 곱하기 100 하면 5억 5천이고요. 보증금이 1억 2천이니까 6억 7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환산 보증금으로 따지면 한 21.8%가 인상된 셈입니다. 이게 이제 보증금 1억 2천에 월세 550만 원으로 오르니까 보증금을 월세로 계산하면 일부 계산을 하면 1%니까요. 보증금 1억 2천짜리가 120만 원 월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월세가 550만 원이니까 이걸 더하면 6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월세가. 보증금이 월세로 전환됐을 경우에 이거를 14평으로 똑같이 또 나눠보면 평당 47만 8천 원이 됩니다. 평당 임대료가 47만 8천 원이에요. 꽤 높은 거죠.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에 월세가 평당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꼴이니까 20평이면은 월세가 임대료가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비싼 거죠. 방이동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 5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방이동 먹자골목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곳인데 유동인구도 많잖아요.
안국역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어쨌든 평당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올랐으니까 20% 정도가 오른 셈이네요. 이렇게 지금 코로나19인 상황에서 임차인이 바뀐다고 했을 때 임대료가 20%가 올라가는 건 꽤 높이 올라가는 거죠.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임대료를 일부의 임대인분들은 임대료를 낮춰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오히려 많이 올랐어요. 보증금도 58% 인상이 되고 월세가 10% 인상이 됐으니까 꽤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이 임차인 분이 보증금 5천만 원에 보증금 7천만 현재 보증금 7천만 원에 그대로 인수인계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받고 있는 보증금과 월세가 그 새로운 임차인, 그러니까 양수인이죠. 권리금을 나한테 주고 들어오는 그 양수인이 나와 같은 임대료의 조건으로 임차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나중에 이거 보세요. 저희들도 사실 놀랬던 게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자문하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있는데 그 본사들이 제가 이 물건을 말씀드렸다가 만약에 이거를 계약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보증금 7천만 원에 당연히 500만 원인지 알고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중도금 놓고 잔금 하는데 그 건물주가 무슨 소리냐, 나는 보증금 1억 2천에 월세를 550만 원 받겠다, 지금처럼. 그러면 이거 나중에 계약 쓰고 나서 중도금 넣고 나서 잔금할 때 완전히 정말로 머리에 지진 나고 폭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권리금 잔금할 때 건물주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급히 3일 안에 반드시 건물주를 만나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직접 물어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임대차 계약을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건 아예 권리금도 계약 쓰기도 전에 그 임대인을 만나면 더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약을 쓰기 전에 반드시 가게 사장님한테 내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의 임대료를 확실하게 알아봐 달라고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보증금 7천에 월세 500인 줄 알았는데 덜컥했다가 나중에 1억 2천에 건물주가 나타나서 무슨 소리냐, 1억 2천에 나는 550 받으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산통 다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 가게 사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보증금 지금 현재 7천만 원에 500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보증금 1억 2천에 550으로 올랐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임차인분이 권리금 4천만 원까지라도, 거기서 권리금 4천만 원이면 굉장히 싼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자리에서 17년을 장사를 하셨고 또 조그마한 건물을 사셨어요. 그래서 미련 없이 그 건물주분께서 요구하시는 1억 2천에 본인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 2천에 들어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신에 권리금은 보증금 7천만 원에서 그 보증금이 1억 2천 올랐으니까 5천만 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권리금을 받기가 되게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보증금 7천에 권리 4천에서 1억 1천만 원을 받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보증금만 벌써 두 개를 합친 금액의 1천만 원이 넘어선 1억 2천의 보증금을 받으려고 했으니 권리금을 받기가 어려워지겠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권리금을 아예 안 받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건물주가 보증금 5천만 원을 올려달라는 것 때문에 임차인분은 권리금 4천만 원, 그나마 4천만 원 받으려고 했던 것도 포기를 한 셈이에요. 건물주는 5천만 원을 더 받으니까 건물주가 좋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보증금이 이렇게 높아놓으니까 권리금을 주겠다는 사람이 줄어들 거 아니야. 가뜩이나 지금 보증금 7천만 원에 권리금 4천도 나가진 않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근데 보증금을 저렇게 건물주가 5천만 원을 올려버리니까 임차인분께서, 그 분식점 사장님께서 권리금을 받기엔 틀린 것 같다 생각해서 권리금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겠다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분식점의 가게의 그 매물은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결국은 권리금이 0원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17년 동안 장사하시는 분은 그냥 무권리로 원래 1억 5천 정도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코로나 이후 때문에 쭉쭉 떨어져서 4천까지 떨어졌다가 결국은 건물주가 권리금은 아니지만 보증금을 5천만 원 더 올려받겠다고 해서 임차인분께서 권리금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영상을 선릉역을 빗대어서 선릉역을 사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보증금이 7평이 1억 1천만 원이어서 권리금 없이 나간다. 그게 권리금이 그 라인이 8천, 7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래서 여기서 얻은 교훈은 뭐냐면요. 보증금이 높아서 결국 임차인분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손해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요. 뭐냐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인데 보증금을 5천만 원씩 올려받아서 결국 임차인이 지금 작년보다는 매출 떨어졌을 텐데 현재 임차인이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게 생겼으니까 참 애통한 노릇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권리금 4천만 원이라도 받으면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지만 코로나19 전 같은 경우는 뭐 1억 이상 받을 수 있었던 자리였는데 그냥 돈 한 푼 받지 않고 나가겠다. 무권리로 나가겠다고 말씀하셔서 어제 좀 많이 좀 가라앉은 상태에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증금이 높은 것은 결국은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권리금을 많이 받을 수 없는 걸 떠나서 아예 권리금 없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어제 얘기했어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안국역 지하철역 앞에 전면 2칸의 분식집 자리가 권리금 없이 나왔다. 이것은 굉장히 정말 핫 이슈예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점포를 임차하려고 하시는 의사가 있으시면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건물주분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증금 7천에서 5천만 원이 올라가서 1억 2천이 된 상황이니까 권리금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이라든지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뭐 건물주 잘 주려고 권리금을 잘 주려고 하시지 않으니까 그런 법인 같은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리는 굉장히 좋으니까요. 그리고 일단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저기 관광객들이 오지 않아도 거기에 현대 본사라든지 주변에 또 오피스의 직장인 분들이 지금도 그 앞을 많이 지나가니까요. 또 거기에 이제 식당들과 카페들이 그래도 곧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증금이 높은 것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피하라. 내가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무권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번 사례에 대해서 이번 사례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저도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